네, 이번 주는 또 10월 1일 국군의 날, 10월 3일 개천절이 있어가지고 법정 휴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또 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. 10월 9일 다음 주에도 또 목요일이 아마 법정 휴일이어서 그 부분은 또 보강을 하게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. 4주차 동안은 지금까지 4주차 동안은 이제 우리가 그 배우는 교재 4권, 4권의 개요와 또 핵심 아이디어, 그리고 그 사상가들, 장자크 루소, 애담 스미스, 칼 막스, 또 미셸 푸코, 4명의 핵심 저서들, 불평등의 기원론, 또 국부론, 또 공산당 선언, 또 감시와 처벌에 대한 그 개별적인 핵심 내용과 또 거기 그 교재들 간의 시대의 흐름에 따른 관통하는 그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설명을 이제 우리가 4주간 다 기본적인 건 마쳤고요. 이제 5주째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은 내용들로 토론을 하면서 수업에 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은 내용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, 여러분이 이제 큰 틀에 한 학기 문제 의식을 어떻게 가질 건지, 또 문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될 건지, 이러한 주요한 사상가들이 그러한 문제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의 현재 우리의 사실을 적시하고 또 미래에 어떠한 바람직한 방향의 어떤 그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런 내고는 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제 오늘 이제 어떤 반은 일단 토론이 시작됐어요. 그 토론의 주제는 AI 시대 때, 현재의 AI 시대가 이제 이미 도래했는데, AI 시대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경제와 사회 세미나의 기본적인 그 가치는 우리 노동의 가치라는 거예요.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하면은 노동의 가치를 좀 높게 해서 우리 삶이 풍성하게 또는 풍족하게 살 수 있는가? 또 양적인 측면을 플러스 어떤 질적으로 어떻게 철학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듣는 목적 아니겠습니까? 또 적나라하게 또 얘기하자면 민주주의를 또 자유주의 사회, 시장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 여러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살아가느냐, 그냥 미투이집처럼 남 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, 이제 이런 그 한계를 넘어서자는 게 이제 우리 수업의 목표인데, 그 토론의 주제라는 게 이제 AI 시대 때 노동의 가치가 과연 더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, 만약에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노동력에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될 때에는 정말 또 어떻게 될 것인가,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. 지금 이제 일부 토론이 시작되고 있는데 현실적이고 적나라한 얘기도 많이 했고, 이제 앞으로 또 다른 클래스의 경우 이제 이 토론을 반드시 또 하고 갈 텐데, 그렇다면 AI 시대 때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담보해낼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. 항상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떤 전문직, 그런 오히려 요즘에 의료 문제도 있지만
로봇이 우리가 이제 의사나 변호사들보다 만약 그 컴퓨터가 그 검사를 더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또 수술마저도 또 해낼 수 있다든지 또 변호사의 송장을 AI 컴퓨터가 또 잘 쓴다든지 이런 시대가 도래할 때 또 공장은 거의 자동화돼서 노동력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당장에 도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향후 1학년 대부분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1학년이 많은데 뭐 군대를 갔다 오고 한 5년 제대 이제 졸업할 때쯤에 한 5년 요즘에는 제가 보기에 강산이 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5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 같아요. 안 변한 듯 5년이면 굉장히 크게 이제 앞으로 발전을 하는데 불과 5년 뒤가 되면 우리의 이런 토론들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. 그런 현실이 가까이 와버리기 때문에 요즘에 뭐 물론 해외여행 갈 때 저도 이제 예를 들면 뭐 베트남어를 전혀 하지 못하지만 베트남을 갔을 때에 유사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운전하는 분들하고 베트남 분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컴퓨터 앱을 쓴다는 것은 좀 번거롭긴 하더라고요. 자, 이제 우리 머릿속에 뭔가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때 필요하게 이제 쓰는 것이 훨씬 편하지. 현재까지는 뭐 앱을 이렇게 쓰는 것이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마음은 편하다. 어떤 나라를 가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그 약간의 뭐 오역 내지는 뭐 잘못된 뭐 번역이라든지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이제는 더 해외를 나가고 하는 거에 큰 문제가 없고 또 요즘에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도 그 각 나라 말로 다 이렇게 해외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차 뭐 빌릴 수만 있으면 차 렌트하면 어디든지 이제는 그 뭐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소위 말하는 없이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를 이미 했잖아요. 그럼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. 예전에는 뭐 20년 전에는 호텔 예약도 다 여행사한테 맡기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거의 뭐 가격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. 그냥 개별적으로 하잖아요. 그럼 5년 뒤에 이제 이런 어떤 우리들의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.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뉴스 기사를 검색한다든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지고 기초 그냥 사람의 상식 속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런 철학적인 공부를 한 뒤에 근현대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현대 철학을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라본 거하고는 제가 그 도서관에 아주 좋은 자기 소유의 자전거를 열쇠를 잠그는 행위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내 물건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열쇠를 잠그는 행위와 다른 사람을 그 물건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열쇠를 채우는 사람하고는 결과적으로 하늘과 땅이 될 수 있다. 큰 차이가 될 수 있다.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,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보고 내 물건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열쇠를 채우는 것과 그런 마음이 애시당초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는 선행이고 하나는 또 조금 과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을 이미 도둑이라고 봤기 때문에 악행이라고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매사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좀 더 여러분이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조금 더 학술적으로 또는
학술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. 자, 지금 이제 우리가 불평등은 왜 왔는지, 어디서 왔는지, 루스의 생각도 들어보고, 또 우리 노동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애담 스미스의 얘기도 들어보고, 또 그 초기 자본주의가 또 원형에 가까운 자본주의로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폐해가 극심하게 나오고, 그럴 때는 그러면 대안으로서 공산주의는 어떠한 모습을 취했고, 결과적으로는 시장주의는 자본가, 대자본가들의 어떤 뭐랄까, 우리가 뭐 먹이사슬의 제일 윗단이라고 그럴까? 그럼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 좀 강한 공산주의 외 윗단은 이제 그 일당 독재.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이미 역사를 봤잖아요. 공산주의의 몰락. 그렇다고 해서 또 자본주의가 그러면 아주 뭐 완전히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우위에 있느냐? 그건 아니니까 이제 우리 자본주의도 또 시장주의도 수정을 계속 해가고 있잖아요. 또 그 자본주의 안에서도 관점을 약간씩 달리하는 사회주의적 생각이 좀 더 많이 가미된 복지국가, 또 뭐 완전 최대한 시장주의 원형에 최대한 가까이 기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뭐 순수 시장형 국가,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공존하면서 정답은 어떤 거겠어요? 그 나라의 환경과 그 나라의 뭐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는, 그래서 결국은 그 구성원들이 가장 행복하게 그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게,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게 이제 훌륭한 국가지 않겠어요? 그러나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답은 없다. 큰 틀에서 우리 인류들이 실험을 했고, 또 큰 틀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, 현재 인류가 만들어낸 그 생각들, 시장주의와 공산주의라는 큰 틀에서의 그 두 가지 이론도 시차가 있었다. 그리고 그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, 어떻게 보면 최선의 생각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죠. 그래서 또 그 현실적으로 또 그것을 구현해 보려고 노력도 했고, 거기에 나온 부작용들도 우리가 결국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. 또 그러한 또 체제 경쟁이라는, 또 현대에 와서는 그런 그 냉전 체제를 맞이함으로써 우리가 좀 비극을 또 많이 인류가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, 전쟁이라는 것은 그 갈등이 아주 국가 간의 갈등에 아주 가장 안 좋은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은 이제 없어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토론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토론의 이번 주제가 이제 그 AI 시대 때 우리 노동의 어떤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, 이제 이 토론이고,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중간고사도 문제가 나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도 좀 진지하게 하고 토론도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, 그렇다면은 이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? 그럼 노동이라는 것은, 그렇다면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꿰뚫어 봐야 되는 거죠. 두 가지 책,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공산당 선언, 즉 사실은 마르크스가 또 하나의 명저, 자본론이 그 메인인데, 그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본 마르크스 생각, 또 자본론에서 드러난 마르크스 생각은 애담 스미스와 비판은 하지만 맥락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. 비판은 했지만 그것을 아니다, 전제를 완전히 부인한 게 아니에요, 마르크스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애담 스미스와 마르크스 공이,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 벌려면 뭘 만들어내야 된다?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. 상품.
그럼 그건 현재 이 시각에도 유효한 거예요. 이 시각에도. 또 이제 더 세부적인 것들은 갈수록 제가 반복하면서 더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하고 또 토론하겠지만, 자, 또 이제 그 네 권의 책을 통과한 것보다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, 결국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 벌려면, 뭔가 우리가 살아가려면, 뭐 체제는 자본주의든 뭐 공산주의든 간에 결론은 핵심은 상품이다. 상품을 생산해 내야 된다.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, 상품을 생산하려면 무슨 체제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. 그 전 단계는 자본이 축적이 돼야 된다. 자본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노동을 최대한 노동의 가치가 확보돼야 되고, 노동의 가치가 확보되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어떤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거죠. 그래야 이제 기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. 이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냥 뭐 굳이 강의를 듣지 않아도 익히 몸으로 체화하고 있는, 또는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뭐 그걸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. 아니, 집 한 채라도 살려면 저축해야 되잖아요. 또 가게라도 하나 얻으려면 저축해야 되잖아요. 자본이 축적되고. 그거 하려면 뭐 노동이 좀 내가 무슨 확실한 기술이 있거나, 하여튼 뭐 봉급을 많이 받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어야 돈을 좀 많이 모을 수 있고, 물론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또 어떻게 되죠?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 이제 상속하는 문제, 상속의 문제. 그 부모들이 훨씬 부유하거나 이러면은 자본 축적이 더 쉽게 용이하게 되잖아요.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불평등이 있다. 이제 이래서 이제 그 상속세 문제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, 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뭐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또 경쟁력이 약화된다. 논박이 또 있는데, 이제 그런 것은 우선 뒤로 하고, 우리가 개인적인 단면만 우리가 뭐 윗대에서 자본이 축적돼서 이것이 어떻다 저렇다는 빼고, 그런 그 두 애담 스미스와 마르크스가 말하는 큰 틀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, 그렇다면은 이제 자본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간다. 그러면 AI 시대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가? 우리의 노동력이 AI한테 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돼서 몸으로 하는 거라면 그나마 이제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플랫폼 노동자분들 고생 엄청 하게 하고 점점점, 그런데 그보다 그 플랫폼 회사들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일단 이제 기술에 우리 노동이 완전히 부속 또는 아주 그냥 일부분, 또는 19세기 자본주의 시대로 환원된 듯한 그런 상황, 노동의 가치가 점점 좀 떨어져서, 또는 회사들도 점점 이렇게 뭐랄까, 제가 수업 시간도 말했지만 30대 기업 재벌을 얘기하다 5대 재벌 얘기하다 한 군데로 점점 모아지게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. 자본의 집중화 현상이 결국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일자리도 굉장히 부족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, 이러면 양극화 시대에는 결국 노동의 우리의 그 가치가 현격히 떨어질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, 의사, 변호사, 더 아주 그 고도의 하이 퀄리티 무슨 뭐 박사, 과학자, 이런 사람들마저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면서
이제는 그 가치가 현격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일 때 과연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또 사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다. 그런 토론들을 이제 각 조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